자,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북핵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좌빨 언론과 좌존 문틀남들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마다 평화가 왔다, 평화가 경제다라며 마치 곧 평화 통일이 될 것 마냥 개소리를 씹으려는데요. 정작 외신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북한 비핵화는 1도 진전이 없네요. 북한은 미국, 한국이랑 합의한 것들을 표면적으로만 그럴듯하게 기만했을 뿐 실질적으로 지킨 건 단 한 개도 없으며 철저히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핵무기 일부를 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고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거부했네요. 폐쇄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얼마든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고 폐쇄한다던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좌빨 언론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 마냥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이 기사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북한 비핵화 50% 되면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 북한 비핵화 50% 되면 유엔사 해체. 언뜻 보면 서로 주고받고 괜찮은 말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고 전부 북한의 이득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거랑 완전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주장을 하나하나씩 씹어 먹어봅시다. 북한 비핵화 50%? 아니 50%는 누구를? 월 기준으로 50%라는 거죠? 핵무기 개수만 50%인지 북한 기술자, 북핵 시설 같은 것도 50% 줄이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현재 북한 핵무기가 20에서 6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북한 핵무기를 최소 20개로 잡고 반으로 줄여도 북한은 여전히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똑같은 핵무기 보유를 통한 상호 억지력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파키스탄이죠. 여기에 추가로 중국까지 낄 수 있겠네요. 미국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게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 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첫째는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무조건 치명타입니다. 평화협정?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1938년 9월 30일 위넨 협정,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 조약,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평화협정.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평화협정이 있었지만 평화협정은 사실상 더 큰 전쟁만 불러오는 전쟁 예약 문서입니다. 사실 평화는 선언이나 협정 같은 종이 조각이 아닌 강한 의지와 강력한 힘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에리 프롬에 져서 건전한 사회를 보면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천여 건 체결됐으나 평균 2년을 못 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나라를 살펴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 평화협정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어요. 수차례 남북 정상회담, 군사회담, 실무회담에서 나온 합의서들, 평화협정이라는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이지 각종 합의서들이 사실상 다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됐나요?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당장의 합의들도 북한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재앙이는 북한의 이런 합의사항 위반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입쳐닫고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은 간첩 빨갱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또 어떻고요? 사실 한반도 평화는 주한미군이라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근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던 건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한미동맹 이전의 한반도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같은 테러, 국지적 도발만 할 수 있었지 전면전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조 원의 방위 비용을 절약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쿠웨이트,
영국, 이탈리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여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문재인은 종전선언이 유엔사 이체, 주한미군 철수랑 무관하고 핵정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떠벌렸죠.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문재인, 문벌구. 그 별명답게 문재인이 했던 소리가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의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합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고맙게도 북한이 알려주네요. 유엔군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감식하기 때문에 유엔사는 이름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산하기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유엔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미동맹으로서의 미국의 도움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에서 다시 한번 우방국들과 세계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할 만큼 명분상으로도 좋은 이런 기구는 북한과 전쟁이 끝나든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든 북진 통일이든 무조건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이익,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완전한 CVID를 해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특수부대, 수천 톤의 생화학 무기, 1000개 이상의 장사정.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와는 별개로 여전히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비핵화만 한다고 북한의 대한민국 혈세를 지원하고 북한과 경합을 한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그 지원들은 북한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고 전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의해 전용될 뿐이에요. 북한의 지상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적화 통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독재체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과는 상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는 화합, 화해, 공존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게 역사적 진리입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밭을 놨다. 미군은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저런 몰상식한 막말을 내뱉는 대한민국 제2의 주적인 중국 때문에 한반도 자유통일 이후에도 무조건 못 박아 놓아야 하고 감축은커녕 더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자 대한민국의 이익입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